느리더라도. 그래서 억울하고 눈물이 나더라도 나는 믿는다. 세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견디면서, 버티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 가만히 나서 시작입니다. 어제장은 미중 갈등 격화, 공포 속 연준이 구원투수, 연준풋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연준풋이 가동이 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제기. 이것도 상당히 웃긴데 가능성만으로도 증시가 상승을 한 거죠. 콜린스 총재는 시장 기능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시장을 안도를 시켰고, 그러나 과거에도 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신속히 동원해야 했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유동성의 우려는 보이지 않으나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연준이 수습에 나서겠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항상 말을 바꾸고 1분마다 계속적으로 SNS 트위치를 하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지만 우리 연준은 그런 놈이 아니다. 22년에도 봤었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1년 동안 하락장이 왔었고, 연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굉장히 좀 시장에 신뢰도가 있는 연준이 말한 것은 진짜입니다. 공포지수는 13. 13일에 금요일 굉장히 좀 13이고요. 푸드앤크로션 0.92. 말씀드렸잖아요. 푸드앤크로션이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0.9 이상이면은 상당히 좀 과도한 수치다. 0.8 이상이어도 약세의 장이지만 이거는 좀 너무 풋으로 너무 과도하게 몰렸다. 분할 매수의 타이밍인 거죠. 계속적으로 다음 주도 길게는 다다음 주도 길게는 다다다음 주도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의 타이밍입니다. 다음 주는 드디어 실적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은 도래했는데 다음 주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돌입. 월요일에는 골드만삭스, 화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금요일에 발표된 은행주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옴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음 주 월 화요일에 나오는 은행증권사의 실적도 똑같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수요일부터 ASML 그리고 TSMC, 넷플릭스가 있는데 ASML 같은 경우는 관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거죠.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번 실적은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마지막 실적이다. 실적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연 향후에 다음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잘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하면은 실적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단은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관세랑 그렇게 상관이 없는 기업 같은데 ASML과 TSMC가 좋지 않은 실적으로 나오더라도 넷플릭스가 나스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현재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라도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는 조금 내릴 수도 있겠지만 실적 기대감으로는 다음 주에 좀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4월 15일 미국 3월 수출입 물가지수, 16일에는 유럽 CPI, 미국 3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17일에는 한국의 금리 결정 관심 없고요. 유럽의 금리 결정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금리 인상을 하진 않겠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이 휴장이다. 다음 주는 4거래일만 열립니다.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 주봉입니다. 4월 2주차는 7.51%의 엄청난 상승. 1주차의 하락을 거의 다 웬만큼은 좀 상당히 좀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등의 한 주가 되었고요. 그래도 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한 16% 정도. 주봉은 꺾였다. 현재 나스닥이 이제 다시 전고점 돌파하면서 쭉 우상향으로 갈 거다 라는 마음은 살짝 내려놓는 게 좋아요. 왜냐? 언젠간 뚫겠죠. 언젠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뚫겠지만 일단 주봉의 추세, 주봉의 이평선이 꺾여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주봉의 이평선은 계속적으로 내려올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캔들이 올라가더라도 주봉의 이평선과 맞는 이 지점에는 굉장히 센 저항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좀 좀 단기 매매, 계속 월별로 수익을 내야 되는 단기 매매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내려오고 있는 주봉 이평선에서 최근에 산 물량들을 약간 수익 실현할 필요가 있겠죠. 주봉이 한번 꺾이면은 주봉을 다시 상승으로 턴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 주봉이니까. 일주가 한 캔들로 표현되는 주봉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주봉이 꺾여 올라간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죠?
그런데 그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아직. 그래서 한번 이렇게 주봉이 꺾이면 최소한 2, 3개월은 발 뻗고 자기 힘들다. 2018년 차트로 비교해봤을 때 현재 자리가 여기이거나 뭐 여기일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였으면은 일단 주봉은 꺾여 내려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불반등, 오버슈팅, 초버블장으로 가는 것인데 일단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여기 또는 여기다. 당연히 매수는 음봉이며 최대한 싸게 주식을 사야 된다. 롱의 보조지표 주봉입니다. 다우산업, S&P, 나스닥 종합 모두 상당히 똑같은 좋은 캔들의 주봉이 뜬 거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주봉상 터치하기 직전입니다. 터치를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음 주에도 오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직 터치하긴 직전이다. 하지만 터치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음 주에 음봉을 줄 때마다 줍줍을 추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달러 인덱스입니다. 오랜만에 보죠. 달러 인덱스가 금요일에 큰 폭으로 내려주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렇게 닿지도 않는 하단 둥둥이죠.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입니다. 하단 둥둥이 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기술적 반등, 달러 인덱스,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현물의 가치는 내려간다. 최근적으로 나스닥이 반등해줬던 이유는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현물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달러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면은 당연히 나스닥의 가치는 내려가면서 주식은 약간의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죠? 매수. 빅스 지수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빅스 지수가 상당히 지금 높기 때문에 나스닥이 엄청난 변동성, 하루에 5%, 7%,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빅스 지수가 어제 말씀드렸죠. 윗꼬리를 달고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다. 어제도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최소한 이렇게 20부근 또는 20부근 아래 이 정도 좀 돼야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좀 안정적인 장세가 펼쳐지는데 현재 37이죠. 여전히 빅스 지수는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장중에 마이너스 1% 정도 갔다가 플러스 2%로 마감하긴 했으나 나스닥이요. 위아래 한 3, 4% 정도가 되었다. 여전히 변동성은 큽니다. 그러나 그 변동성은 빅스 지수가 낮아짐에 따라서 변동성도 낮아지고 있다. 빅스 지수가 좀 더 낮아져야 돼요. 빅스 지수의 이평선 이탈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을 오버슈팅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부분 매도의 타이밍이 오는 거죠. US100 나스닥 지수 아쉽게도 하락의 채널 검정색 하단, 검정색 상단 이 선에서 딱 마무리를 해주는 상황이죠. 여기를 조금 뚫어낸다고 하면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캔들이 뚫고 이평선에서 물론 저항을 받겠지만 이때도 저항을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이 오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겠죠. 그러나 이평선이 평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나온다. 이평선을 돌리게 되면은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싸게 줍줍할 상황은 조금 쉽지 않아졌다. 그 전에 돌리기 전에 추가 매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다음 주에도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분할 매수고요. QQQ 일봉으로 봤을 시 이 갭 그리고 이 갭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없는 구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충분히 이평선까지 오를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의 구간은 남아 있다. 다음 주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절대 흥분하지 말고 당연히 분할 매수 너무 욕심부리면 크게 터진다. 이성을 찾고 냉정하게 분할 매수를 다음 주에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드디어 빨간색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뜰 차례. TQQQ 나스닥 선물 지수는 약간의 저항선 근처까지 반등을 해줬는데 TQ는 3배 레버리지의 괴리율로 저항선까지는 근처도 좀 못 오고 있다. 약간 좀 녹은 겁니다. 횡보의 기간과 하락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3배 레버리지는 녹는다. 본주가 똑같은 위치로 복귀하더라도 3배 레버리지는 복귀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 저점과 횡보의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는 분할로 접근해야 된다. 내릴 때도 분할 매수, 오를 때도 분할 매도 무조건 분할로 해야 돼요. 분할로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거나 너무 성격이 급하거나 너무 조급해 한다거나 그러면 3배 레버리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3배 레버리지는 시드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고 분할로 때려 박으면서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는 초보자가 해서는 안 돼요. 3배 레버리지는 반드시 분할이다. 괴리율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TQ를 매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현재도 접근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분할, 크게 떨어졌을 때 또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현재 나스닥에서 엔비디아가 추세적으로 가장 먼저 살아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지금까지도 나스닥의 모든 종목은 추세상은 하방의 추세를 여전히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가장 빨리 그 타방 추세에서의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 벌써 21선 이평선을 돌파한 후에 다시 21선 이평선을 맞았죠. 그러면은 다시 돌파 후에 또 떨어지고 맞고 막 이렇게 해도 이평선은 평평해지게 된다.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상당히 차트적으로 괜찮아졌다. 반도체는 좀 괜찮진 않으나 그래도
반도체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속스를 좀 샀어요. 며칠 전에 샀고 그 며칠 전에도 샀고 말씀드렸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속스를 존버한 장기 투자자들의 평단이라고 무혈 입성한다고 속스를 10달러 이하에서 조금 더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회를 추가적으로 줄 것 같긴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초분할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문제인데 어제는 그래도 웬만한 종목들은 다 양봉을 꽂아줬는데 테슬라는 장중에 계속 빌빌기다가 결국 보합으로 마무리 마이너스 0.04%니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죠. 바로 이 매물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속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물대가 많지가 않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물대가 많지가 않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물대가 많지가 않고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많지가 않고 그런데 테슬라는 여기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 물린 사람들은 물린 사람이지만 최근에 들어온 개미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물벽을 뚫지 못하고 있고 얼마 후에 나오는 실적 발표에 어떤 리스키함도 있고 다른 종목들이 급반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종목을 좀 사는 거죠 사람들이. 테슬라가 이 매물벽을 좀 소화하기가 그렇게 좀 쉽진 않겠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실적 발표까지 조금 기다려 보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크게 빠지면 매수를 하든가 이 구간에서는 조금 관망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도 나스닥이 상승장으로 가려고 한다면 테슬라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전히 그 관점은 맞습니다. 불즈 오랜만이다. 불즈 잘 있었나?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저는 이 불즈를 작년 12월 달에 이 정도에서 좀 팔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팔았고 물론 팔고 나서 계급락 후에 다시 계급등을 해서 약간의 좀 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불즈와 FNG를 멤버십 회원들께 말씀드리고 작년 12월 달에 그래도 좀 어깨 부근에서는 좀 팔았다. 세배 레버리지는 무작정 홀딩에서는 안 된다. 물론 불즈를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차트에서 보이지도 않는 최저점에서 샀던 사람들은 홀딩을 해야겠죠. 그건 장기 투자가 맞으니까. 그런데 저는 불즈를 23년에 샀거든요. 23년에 한 10월 달 정도에 샀었거든요. 물론 그때 사고 이때 매도했으니까 엄청난 수익률로 매도한 건 맞고요. 최근에 조금 망설였었습니다. 여기서 좀 망설였었는데 일단 불즈를 조금 소량 매수했다. 제가 23년에 샀던 제 평단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평단까지는 최근 급락에서 내리지 않고 급반등을 해줬죠. 좀 아쉽네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불즈를 샀던 평단까지 내려와줬으면 샀을 텐데 안 내려주고 반등을 해줘서 그냥 샀다. 불즈를 분할 매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슬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세 보조지표 키움전사에서 매수는 금요일에 TMF와 테슬라 그리고 속스 S, TSLL, MSTG 키움전사의 어떤 수매수 과학입니다. 과학. 에이스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키움전사의 수매수가 과학이다. 어떻게 이렇게 탈 수가 있죠? 거의 이거는 그 전인구님의 유튜브 썸네일과 비슷한 급의 어떤 굉장히 시장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키움전사 감사합니다. 꼬이는 공보지수 43.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 빨간색 선, 절대 이탈하면은 안 되는 빨간색 선인데 빨간색 선을 이렇게 못 넘어주고 있네요. 좀 넘어주고 이평선을 조금 현재 평평해지고 있는데 좀 돌려주면은 코인베이스도 약간의 좀 기술적인 반등세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많이 힘이 없어요 코인베이스가. MSTR는 상당히 좀 이평선을 지금 뭔가 굉장히 좀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 MSTR 당연히 비트코인과 똑같은 무빙이기 때문에 하루 등락폭은 MSTR이 훨씬 크지만 비트코인과 방향 자체는 똑같은 거죠. 현재 실시간 비트코인 일봉을 봤을 때 하락 추세의 빨간색 상단을 약간 좀 넘어줄랑 말랑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넘어졌다고는 말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아직 주봉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넘어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도 넘어주려고 하다가 윗꼬리 달고 쭉 빠졌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뭔가 이 5일선을 빨간색 5일선을 좀 틀어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물론 상방에 엄청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수직 상승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 방향 자체는 계속된 하방 추세에서 약간의 단기적으로 일봉이 추세 전환을 좀 시도는 하고 있다. 홀딩입니다. 비트코인의 주봉을 봤을 시 일단 주봉이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내일 일요일까지 봐야 되지만 이전 음봉 캔들 주봉의 음봉 캔들을 잡아먹는 이 양봉 캔들 현재 가격만 훼손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만 주봉이 마감을 해줘도 다음 주에 조금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때도 음봉 주봉의 음봉이었죠. 음봉을 좀 잡아먹고 그 다음 주에 약간 쉬었으나 다시 한번 힘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뤄내고 최고점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추세를 볼 때는 하루하루 속일 수 있는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주봉을 봐야 됩니다. 주봉상 직전 음봉 잡아먹는 캔들이 이대로만 마감해준다고 하면 비트코인 다음 주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전체 코인 시장이 훈풍이 불 수가 있는 것이죠.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게더리움도 기술적 반등이 나도 좀 시도할 수 있는 것이죠. 러시저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계획적으로 저는 스윙과 장투가 통하지 않는 지금 같은 경우는 단타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이제 다시 태평 상대가 오면은
현재는 태평성대가 오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태평성대가 오면은 계속적으로 장투를 하는 모든 매매를 하고 저의 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멤버십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나중에 주식을 이제 혼자 하실 수 있는 차트를 보는 눈과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전히 해결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연준풋의 기대감, 그냥 기대감으로 반등을 해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차트상에는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보인다 때문에 다음 주에 음봉을 준다고 하면 분할 매수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입니다. 코리아노, 쿠바 미사일, JFK 킬, 베트남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블랙 먼데이, 걸프전, 세이빙 롱크리스, 닷컴 버블, Y2K, 이란 전쟁, 하우징 크리스, 브렉시트 코비드, 그리고 또 새로운 파월의 금리 인상, 그리고 관세 노인 트럼프, 역사에 새롭게 기록이 될 것 같네요. 여전히 이제 시장이 상방턴은 아니지만 모든 악재와 힘듦을 견디고 미국 주식은 살아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봅시다. 하지만 그 살아나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너무 과한 탐욕에 휘말려서 시장에서 퇴출되지만 더 시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워